어, 두 번째 상관 분석 시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 상관계수에 대한 그 식이 표현이 되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 즉 표본 상관계수는 SXY 나누기 SX 곱하기 SY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분자에 있는 SXY는 뭐라고요? X와 Y의 공분산, 공유하는 변이를 말하고요. SX는 X의 표준편차, SY는 Y의 표준편차. 즉 X와 Y의 각각의 변이에 비하여 SXY 둘의 공유하는 변이, 공분산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SXY는 거기 위에 분자에 나와 있다시피 XI-X바 X 편차 곱하기 YI-Y바 Y 편차를 다 더해서 NU-1 자유도로 나누어 준 거고요. SX나 SY는 여러분들 이제 X의 분산의 루트 씌운 것, Y에 대한 분산의 루트 씌운 것. 그래서 N-이 약분되면 우측에 나와 있다시피 xi-x바, yi-y바라고는 편차들의 곱배 합과 나누기 루트 분자에는 분모에는 x의 편차제곱합, y의 편차제곱합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관계수의 의미를 왜 그렇게 정의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이쪽 아래에 그림이 또 나와 있는데요. 좌측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x의 변이 움직임 표준 편차가 있고요. 우측에 SY는 Y의 변이, Y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 다음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X랑 Y가 공유하는 변이, 공유하는 공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하는 움직임이 각각의 변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즉 공유하는 움직임이 크면 클수록 X랑 Y는 관련이 깊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 다음 중간에 거기 여러분들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관 분석, 연관성 분석 같은 걸 했을 때 상관계수를 구하면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뭐 0.3이 나왔다. 그러면은 x랑 y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 없다는 얘기인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상관계수의 크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적정한 표본 크기에서 구해진 상관계수의 경우 마이너스 0.2에서 0.2 사이면 뭐 관련이 거의 없다. 또 0.5 정도 선 되면 그래도 이제 관련이 꽤 있다. 0.7을 넘어가면은 매우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경험적 기준을 그냥 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어, 앞서 정의 내린 상관계수를 개념적으로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고 이를 잘 활용하라는 측면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먼저 공분산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두 수치 변수 xy에 관한 관련성의 측도, 연관성의 측도로서 x랑 y라고는 두 변수가 공유하는 변이,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분산은 크다 그러면 x랑 y가 관련이 깊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실수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공유하는 공분산이 플러스다,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증가하면 y도 따라서 증가한다. x가 감소하면 y도 따라서 감소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sx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뭐예요? x가 증가할 때 y는 줄어드는 거죠. x가 감소할 때 y는 오히려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x랑 y는 반대, 지금 음의 관련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공유하는 움직임이 0이라면 뭐예요? x랑 y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공유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x, y에 따라 서로의 증가 감소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xi-x바 가로 열고 시그마 yi-y바 이렇게 편차의 곱을 n-1로 나눈 거잖아요. 합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단위가 센티미터일 때하고 미터일 때가 값이 달라지죠. 또 범위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분산 값이 얼마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900이 나왔다. 그럼 과연 그게 도대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 두 변수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움직임이 각각의 변수가 가지고 있는 변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바라본 것, 즉 공분산을 두 변수의 표준 편차의 곱으로 나눈 것, 그것을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고, 그렇게 할 경우에 상관계수는 단위와 무관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3쪽의 아래에 있는 팁, 상관계수의 크기에 대한 해석은 앞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상관계수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플러스, 즉 부호도 있고요. 또 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부호와 크기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의 부호 보면 먼저 그림 위쪽에 좌측을 보면요.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잖아요. 그렇죠? 그 자료점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보면 x가 커지면 y가 따라서 커지고 있죠. 이럴 경우는 기울기가 플러스잖아요. 상관계수가 0보다 큽니다. 즉 양의 상관을 띠고 있는 거고요. A 상관계수의 부호 그래프에서 우측 그림을 보면 x축하고 y축을 보면 x가 커질수록 y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음의 관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관계수 부호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크기와 관련되는 것을 보시면요. 자, 보세요. x랑 y가 있는데 자료점들이 있고 그 직선을 그려놨죠. 그 직선에 집중된 정도가 0.8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측은 직선 위에 점들이 다 올려져 있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100% 완벽한 겁니다. 1입니다. 즉 상관계수는 선형적 연관성의 측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직선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거의 직선 위에 놓여지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림 맨 아랫단에 보면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C, 상관계수가 0인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은 X랑 Y가 체계적으로 서로 어떤 경향이 없죠. 그렇죠?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무상관입니다. 상관계수 0이에요. 이런 경우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C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자료점들을 보면은 그렇게 곡선, 포물선 같은 그림으로 관련이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관계수를 보면 0이 나옵니다. 뜻은 뭐냐면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은 선형적 연관성만을 측정하는 거지 이런 곡선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곡선적 관계가 있을 때는 가운데 포물선에 꼭지점에 있는 데를 잘라서 가로축을 나이라고 해보세요. x를 세로를 소득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른 선을 나이를 5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50대보다 아래쪽은 나이가 먹을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죠. 직급이 올라가니까 50 우측을 보면 거꾸로 내려오고 있죠. 즉 나이가 먹을수록 은퇴하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음의 관련이 있다. 이렇게 구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선형적 연관성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앞서 설명한 내용이 5페이지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의 부호. 상관계수의 부호는 두 변수의 증가하고 감소하는 방향성을 나타낸다. 상관계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건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거잖아요.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도 증가하는 거고요. 상관계수의 부호가 음수라고 하는 것은 x는 증가하는데 y는 오히려 거꾸로 감소하는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직선에 집중된 정도, 선형적 연관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가 0.8이다 그러면
직선 주변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선형적 집중되어 있는 정도가 0.8, 즉 80% 정도임을 의미한다 이런 거고요. 상관계수가 1이다 그러면 직선에 집중된 정도가 100%, 즉 직선 위에 데이터들이 다 모두 놓여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건 이제 비선형 혹은 곡선 관계 이렇게 존재할 경우 상관계수 값을 보면 0인데 x랑 y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선형성의 측도이므로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C의 왼쪽은 관련이 없는 거지만 오른쪽은 2차 곡선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항상 두 변수 간에 있어서 선형 집중도의 측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석을 반드시 선형적 연관성의 범주 내로 제한해서 해야 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수치형 변수 간에 있어서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땐 앞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형을 가지고 분석할 때는 비선형 모형을 고려해야 되고요. 변수를 기준으로 보면 아까 가로를 나이라고 했고 세로를 소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간을 두 개로 잘랐죠. 그걸 50대라고 나이로 잘랐는데 구간으로 나누어 따로따로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 C 오른쪽에서 X가 나이, Y가 소득. 이럴 때 나이를 적절한 두 개의 구간, 50 이하인 집단, 이상인 집단 나누어 상관계수를 따로 구해봄으로써 50 이하인 집단에서는 나이와 소득이 양의 관련을 갖고 있고 50 이상인 집단에서는 나이와 소득이 음의 관련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 결과를 표현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상관계수의 해석의 제약성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선형적 연관성 측도라는 거지 비선형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래 예를 보면 x랑 y의 완전 비선형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앞서 배운 상관계수 식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은요 상관계수가 0이 나와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지만 비선형적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관 분석을 했을 때는 항상 어디에 제한을 둬라? 선형적 연관성으로 제한을 두고 해석을 반드시 할 것을 권유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이제 상관계수를 구했어요. 그때 0.38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를 뭐라 그랬죠? 모집단. 그 중에서 표본을 뽑죠. n개 샘플을 뽑았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상관계수를 0.38 구했으면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모집단에서 두 x랑 y 변수 사이에는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을 통해서 구한 상관계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통계적 추론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적 검증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과연 모집단에서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자. 이럴 때 이용하는 것이 T검정을 이용하는데요. T검정식은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할게요. 앞서 있었던 광고비와 판매간에 있어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요. 아래꼴에 0.8704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예요? 광고비와 판매간에는 관련이 없다. 귀무, 없을 무자예요. 대립가설은 광고비와 판매간에는 관련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T검정 결과 P 유의확률값을 구해봤더니 0.0001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P값이 작죠. 그렇죠? 0.01 즉 1% 유의 수준보다도 더 작기 때문에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광고비와 판매간에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관련되는 그 식이 여러분들 다시 나와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검정 통계량이 T검정을 한다는 게 거기 나와 있죠. T검정 통계량을 한번 잠깐 볼게요. 루트 n-2 곱하기 r 나누기 루트 1-r의 제곱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상관계수 r, 표본상 r이 0이면 T값이 얼마가 돼요? 루트 n-2 곱하기 0 나누기 루트 1-0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러니까 T분포에서 복판 중앙에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관련이 없다가 돼요. r이 0이면. r이 1이나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분자는 계속 커진 거고요. 1-r의 제곱. r이 큰 값을 빼니까 분자는 작아져서 t값이 아주 커지죠. 그래서 양쪽 끝에 기각력으로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통계량에 의해서 상관계수가 0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검정 통계량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걸 이제 뭐 손으로도 구해봤고요. 그럼 컴퓨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간단한 거기 이제 보통 상관분석이 기본적인 게 있는데 뒤에서 예를 가지고 다시 해볼 거예요. 세스 데이터셋 이름을 A라고 뒀어요. 인풋 X, Y가 쌍으로 관찰되죠. 상관계수는 X하고 Y 변수를 넣었어요. 가스문에서 세미콜론 닫아서 2, 3, X1, Y1, 6, 5, 4, 6, 3, 4, 9, 8 이렇게 자료를 입력했어요. 세미콜론으로 닫고 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통계량을 뽑아보기 위해서 프랑 민즈라는 프로시저를 이용했어요. 세스 데이터셋 이름은 A, N은 표본 크기, MIN은 최소값, MAX는 최대값, 미는 평균, VAR은 뭐예요? 분산, STD는 표준 편차. 세미콜론 닫았고 변수는 X랑 Y에 대해서 한 거죠. 앞에 여러분들 5개 예가지 했던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런에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락 상관분석은 CORR 이런 프로시저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름은 A고요. 피어슨의 상관계수도 구해보고 스피아만의 상관계수도 구해보고 COV 공분산도 구해봐라 라고 이제 옵션이 돼 있어요. 세미콜론을 닫았고요. VAR 변수는 X랑 Y에 대해서 세미콜론 닫았고 런에서 수행을 하면은 X랑 Y의 상관계수를 실제로 여러분들 구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수행을 해보면 금방 이렇게 세스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금방 상관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상관계수 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 상관계수에 있어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상관계수의 부호와 관련되는 것, 또 크기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식에 맞춰서 작지만 5개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구하는 과정도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요. 특히 상관분석은 뭐다? 선형적 연관성 분석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관련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선형적 관련은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는 구간을 쪼개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